본인 각자가 번뇌식과 업식과 분별식, 식정이 뭔지를 스스로 이게 그거구나 알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사를 이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생사해탈을 못합니다.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내 거 없어지는데 안타깝지 않은 사람 못 있겠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군,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돼요. 해탈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중생에게는 생사가 있고 부처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길래 생사가 없는가, 이걸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식정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식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중생 마음의 특징이고 분별과 시비를 하는데, 식정의 근본 핵심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 비해서 작고, 없는 것에 비해서 있고, 안 좋은 것에 비해서 좋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가고,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비교하지 않는데도 그 마음에 각성이 생기면 사실 그것은 분별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거의 모든 생각이 비교를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비교를 통한 그 본질 파악은 제대로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생각이 어떤 것에 비교하지 않고 그 스스로를 단독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난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어디 가서 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과 빗대어 생각하고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전부 분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별로 떨어지는 것도 내가 경험했던 것에 비해서 어떻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 중심의 분별이고 나 중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문제가 아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본 것에 비하면 이렇고, 내가 이것 경험했을 때 비해서 저것은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 망상이 이루어지고, 이 망상이 결국은 감각에 좋고 싫음을 만들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뛰는 사람에 비해서 서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보다는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결국은 서 있는 것에 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좋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좀 누우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앉았었다가 일어섰다가 이렇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전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옆에서 군대 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선착순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딱 1등해서 딱 서 있으면 참 행복하고 편안하지요. 그런 거 군대 가서 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군복 벗고 우리가 전역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날짜를 꼽아가면서 시간을 꼽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비교와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전에 우리가 참 행복했다는, 제가 잘은 몰라도요, 고종 황제께서 지금 우리처럼 행복했을까?
그분이 피자를 드실 수 있었을까요? 콜라를 마음대로 드실 수 있었을지, 요새같이 이렇게 안락한 차를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기분 좋게 친구들과 어깨치고 악수하고 떠들고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비하면 옛날에 황제보다도 우리가 편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 이것이 뭐냐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어떤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있고 나보다 똑똑한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요, 우리 고향에서 농사 안 짓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논밭에서 지게 지고 산에 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요,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내에 와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그래서 이게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비교고 비교는 식정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자기를 근본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중생심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식정이 생기고 식정이 생기면 본래의 청정한 본성을 가리고 본성을 가리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본성이 지혜가 사라지면 업심이 동하고 업심이 동하면 유무가 생기고 유무도 결국 비교잖아요. 그리고 생사도 비교가 되고 그래서 유무가 생기면 생사가 생기고 생사가 생기면 드디어 윤회로 떨어지게 됩니다. 식정의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식정을 누가 이걸 내가 식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식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분별하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나는 정정한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나서 이렇게 몸이 태어났는데요. 그때부터 누가 까꿍 이러면서 나한테 분별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면 부모입니다. 그럼 부모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 부모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수준과 안목과 레벨에 따라서 우리의 식정이 거침없이 이렇게 프레임 짓기 시작하고 이렇게 결정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생을 장악하고 구속하고 판별하고 예속되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식정이기 때문에 제가 식정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정이 돌아보니까 내가 지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지요. 내가 자랐을 때 자란 환경이 나의 성격을 결정하고 내 안목을 결정하고 내가 만났던 부모나 친척이나 스승이나 인연이나 친구들이 내 감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갈 때 저승사자조차도 우리가 경험한 그 문화가 만들어준 그 저승사자가 나를 잡아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식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냐면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좌우지간에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갓쓰고 도포 입은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조금만 넘어서 중국 가면 아무도 그런 갓쓰고 도포 입은 저승사자가 올 리가 없죠. 일본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럽 같은 데는 그런 저승사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죽어갈 때도 그런 저승사자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의식부터 무의식까지 심지어 내가 무의식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는 죽어갈 때 한 번 나타나는 그 저승사자마저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의식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제 말 틀릴까요? 맞죠? 그런데요. 그러면 나의 이 식정을 내가 만든 게 아니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가 만들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돈의 팔촌들, 친구들, 스승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이 식정은 누가 만들었나? 지금 이 사회에 사는 우리, 그죠? 나의 주변을 이루고 나에게 TV에서도 한 번씩 날아와서 귀에 꽂히는 그런 주변 사회가 우리 이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공업이죠.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했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TV는요, 조상들, 그 다음에 내 조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았던 혹은 다른 나라에 살았던 조상들까지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세계 인류가 다 우리의 의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 아니죠. 그런데 이 우리의 무의식은요, 개인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 가족만이 가진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도 말고 나 혼자서 경험했던 것도 있어요. 남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 사회가 6.25 같은 뭐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죠. 온 인류가 가진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나는 1000살, 5340살까지 살고 싶은데 왜 100살도 이게 간당간당 하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하시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시비 안 하시죠? 누구를 탓할 건데? 사실은요, 수명도 제가 자꾸 이게 다음에 말씀드린다니까 죄송스러운데 수명도 이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 진화학자들이 계시면 혹시 생물학자 같은 제 말을 바로 알아들으실 건데 수명을 우리가 정합니다. 그런데요, 내 수명도 내가 정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성질 내지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안일한 데 빠지지 않고 늘 일상적인 편안하면서 항상 적당한 자극으로 늘 그죠? 예, 감정과 이렇게 그 분노가 나지 않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안목과 그죠? 지혜와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 흥분하지 않죠. 적당한 자극으로 내 수명을 한정없이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 못하잖아요. 그죠? 그릇이 작아서 내 그릇보다 조금만 넘치면 열이 올라서 버벅거리고 분노하고 속을 태우고 그래서 수명을 단축하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결정하죠. 근데 문제는 그 스케일이나 그 의식의 그 그릇의 크기를 누가 결정하냐?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부모 탓을 하실 겁니까?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 한 최대한 내게 있는 모든 액기스를 진액을 다 뽑아서 내게 줬어요.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탓을 하겠어요? 혹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나는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부모 탓을 할 수 없죠. 부모 탓할 수 없죠. 그죠? 문제는요, 이 부모를 누가 선택했냐는 겁니다. 선택도 역량이 있어야죠. 제가 하버드대가 좋다고 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했는데 선택이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저도 부모를 훌륭한 부모 만나서 다음 생에 아주 좋은 부모 만나서 가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지요. 혹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선택해서 골라왔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연가들을 많이 보니까 어떤 연가를 골치 아프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 내가 딱 집어서 저 인간을 내가 딱 골라왔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모 탓할 수 없죠. 지가 왔잖아요. 부모 탓하는 아이들이요. 지가 골라서 와놓고 왜 시비합니까? 그래도 그 부모는 자기 깜냥대로 최대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감히 부모 탓을 해요? 여기서요. 부모를 선택하는 역량도 우리가 길러야 되고 복도 우리가 길러야 되고 지혜도 집착도 인연도 내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업식과 내 식장은 내 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 업식을 버리고 새로운 업식을 갖고 싶어.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게 가장 편안한 인연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아주 쓰레기 같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하고 살아라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튕겨 나옵니다. 제가.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요 아주 고퀄리티의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살아라 그러면 못 견디고 튕겨 나와요. 제가 부산 살다가 이 강남 교당 왔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지요. 입술도 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자기 레벨을 자기가 골라가고 싶지. 그렇지만 자기 역량과 자기 안목과 자기 실력에 따라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면 복을 질 필요도 없고 공부를 할 필요도 없죠. 부처님을 만날 필요도 없어요. 마음대로 다 할 건데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네. 식정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식정을 바꾸는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그걸 펴놓은 게 불법입니다. 불법 공부 안 하고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좋은 데 취업했다 해서 좀 직장 좋은 데 가셨다고 내 운명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니면요, 중생은 행복을 향해서 자기 힘으로 나아갈 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또 한두 것도 없으니까 오늘 이제 다음으로 업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식의 종류를 왜 꼭 말씀드려야 되냐면 사람들이 여기 막혀서 중생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부처가 되지 못하면 생사의 윤회에 내가 주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에 소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도살장에 가는 소가 가고 싶겠어요? 방법이 없죠. 끌려가는 거지. 도살장에 안 끌려가는 소는 괜찮은 소입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소가 들소니 물소니 많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키우는 소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자, 어떤 교도님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성품이 잠을 잡니까? 성품이 잤다 깼다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런 질문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 궁금하시죠? 이거 궁금해야지. 그래야 사실 우리가 생사를 향해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품이 잘까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진
영영하고 맑은 참다운 자기의 근본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생각을 경계를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럼 사람들은요 중생은 생각에 집중하고 부처는 본성에 집중합니다. 벽에 이 보시면 이런 상이 다 걸려 있죠. 사람들은요 딱 오면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상을 봐요. 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요 제가 방에서 교도들을 공부시킬 때 벽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벽에 뭐 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교도들이 찾으니까 없잖아요. 그죠? 왜 저기에 먼지가 하나 있어요. 못이 있어요. 벽이 이만한데 눈에 보일랑 말랑한 못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뭐 있어요? 했는데 벽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요 무언가 분별에 적합한 것을 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맑은 영식이 있어서 청정한 성품이 있는데 그거 안 보고 나의 특징은 뭐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했던 일, 그저께 했던 일 그걸로 인해서 이게 정해진 틀 지어진 그 조그만한 심상에 나타나 있는 잔상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상이 만들어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안 보지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물에다가 한 컵에 제가 우리 총무 있을 때 커피를 딱 2알만 넣는 교무님이 계셨어요. 딱 2알만. 그래서 커피를 넣었어요. 그 제가 먼저 그거를 맛이 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유럽에서는 이렇게 넣고 먹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2알을 넣어가지고 이걸 커피를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마신 거예요? 커피를 마신 거예요? 제가 팩트를 여쭤보는 겁니다. 물을 마신 거예요? 커피를 마신 거예요? 그분은 맹물을 안 드십니다. 커피 2알이 들어가야 그걸 드시는 거죠. 네. 만약 여기서 그 커피 2알이 없으면 맹물이죠. 우리 성품에 청정한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요. 우리가 이 얽어놓은 업식이 보게 만드는 어떤 것만 봐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 내가 나쁘다, 내가 좋다.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자, 와서 교무님 저는 안 되겠어요. 왜요? 저는요 욕심 너무 많았어요. 교무님 저는 안 되겠어요. 왜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다 같은 물을 놔두고 거기 몇 개 들어있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된대요. 이 중생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 회부에 써놨죠. 커피물에서 커피가 빠지면 죽은 겁니까? 커피가 죽었어. 설탕물에 설탕이 빠지면 설탕물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의식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의식이 분별을 놓고 나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입정이나 잠자는 거나 기절이나 이런 거를 민절이라 그러는데 민절 상태가 되면 자기 의식이 없다고 하죠. 죽었다. 근데 이게 정말 죽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환하게 밝은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때 남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의 단계에서는 입정 상태에서 남이 움직이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잠잘 때는 모르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커피가 들어가면 커피라고 말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잠이라는 건요, 이 정신의 노동을 통해서 피로해진 어떤 분별이라는 것을 놓고 분별을 쉬고 고요한 업에 또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민절을 업이라고 합니다. 유식 백법, 이렇게 아비달마 구사론 유식 보면 75위 내지는 75법 내지 100법 이렇게 하는데, 유식 100법에 보면 민절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절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잠자면 잠잔다라는 업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업식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노동을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은 잠을 길게 자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요, 절에 앉아서 이렇게 저처럼 교화도 안 하고 교당 일도 안 보고 절에 앉아서 그냥 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 자고 안 자요. 그거 하루 이틀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한 3년 선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3시간 자도 되고 입정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2시간만 자도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보셔야 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일에 지치면요, 골아 떨어져요. 누가 깨워도 흔들어도 안 일어나죠. 근데 편안한 사람은 쉽게 일어나요. 근데 되게 지친 사람은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민절의 업이 내가 세게 일했으면 세게 잡니다. 피로를 싹 풀어야 되거든요. 잠을 가장 많이 자는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아시죠? 잠을 많이 자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태어났는데 엄마는요, 눈빛을 교환하고 나누고 깎고 뭐르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이 나와서 잠만 자는 거야. 계속 하루에 20시간 자. 처음 나면. 그렇지 않던가요? 이놈이 3살, 4살 돼도 10살 자요. 10시간을 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뭔가 피드백을 하고 싶, 이렇게 교감을 하고 싶은데 이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일어나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실 깨워서 이렇게 교감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참자, 아니, 놔둬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달 되기 전까지는 이게 요새 아이들 말로 오지게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옆에 있는 엄마조차도 그 눈 떠서 이렇게 보는 그걸 보고 싶은데 이놈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이 데이터 제로의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눈에 보는 상태에 이게 전부 다 이 뇌에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봤기 때문에 이게 이미 다 있는 데이터예요. 그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근데 아이들은요, 처음에 태어났는데 안 보여. 3달 동안 못 본다는 이야기 하지.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우리는 사람이 한 분, 두 분, 세 분 앉아있고 이렇게 되지만 아이들은요, 그냥 하얗고 까맣고 하얗고 까맣고 이것만 보여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독립된 개체구나. 이거 인식 새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데도 보면 요거랑 요거는 따라다녀 항상 같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이렇게 엄마가 제끼면 이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군. 저건 이 배경과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독립된 어떤 거야. 라는 것부터 다 새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놀랍게도 6개월만 지나면 이 눈빛이 지금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옆집 아저씨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캐치해냅니다.
그림이 막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데이터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요? 피곤하죠. 뇌가 피곤한 거죠. 잠자는 거예요. 20시간을 자는 거죠. 민절은요. 그때 이 아이들의 뇌 속에는 활발하게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일이 많고 힘들면 깊이 잠들면서 이 인식을 차단을 시키고 자기속에서 정리를 하겠죠. 우리가 잠잔다라는 것이 의식을 끊고 의식이 정지된 상태다가 아닙니다. 이게 그 REM 단계라 해서 뇌 수면의 깊은 단계에서 데이터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심리학에서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눈이 돌아가는 어떤 잠 이렇게 표현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냐면 우리는 성품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성품의 본질과 업의 본성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REM 단계라는 것은요 데이터 정리 시간이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잠이라 하죠. 그런 것처럼 잠이라는 것도 어떤 업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입정의 상태는 업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렇죠? 예. 업은 놔두고 업을 떠나서 혼자 본래 성품이 지각을 할 수 있는 환히 아는 그 영지가 바라는 그걸 우리가 수행자의 본성 찾기는 잠자는 사람들의 이 수면과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용사님께서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본래 성품이 청정해서 경계를 대하지 않을 때는 텅 비어서 공하고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이 있습니다. 이 성성함이 우리의 본래 정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품이 경계를 대해서 비추면 환히 알아지죠. 정신이 동해서 역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지라고 해놓으신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이제 교무님들마다 다르게 표현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이 성성함은 성품이 동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신령스럽게 하는 것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분별하지 않은 마음이 환히 보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시간이 자꾸 이제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질만 나시죠. 뭘 좀 하다 끊으시고. 근데 이제 혹 이 말이 좀 어려우시거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2번, 3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해서 확연히 알고 나서 입정의 상태에서 제가 적어놓은 게 번뇌도 업이고 선악도 업이고 무명도 업이고 고락도 업이고 민절도 업이다. 이렇게 돼서 요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지각이 확연한 그 성성함에 그 영지가 느껴지거든. 이 영지 위에서 분별도 시비도 그죠? 이 암도 모름도 잠자는 것도 그 위에서 노는 이 소위 이 꼭두각시들이에요. 이 애들이. 그래서 이 꼭두각시를 나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고 이 꼭두각시는 그냥 단지 경계에 따라 나타난 비춰진 그냥 잔상이구나 이렇게 알고 청정한 본래 자기 성품을 아는 사람 이걸 우리가 부처의 안목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확연해질 때까지.
수도하는 사람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제가 요새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교무님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훤하고 툭 터져서 이 말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지혜 공부하는 걸 다 막고 있다고. 큰 문제예요. 그 말씀은요. 제가 볼 때 승산종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끝났었어야 돼요. 그걸 벌써 따라 말하는 그 직거 아니거든. 그걸 처음 말씀하신 승산종사님 말씀하실 때 옳았지만 모르면서 그 말 따라하면서 자기가 마치 안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요. 우리 공부길을 막고 있다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환히 보는 거 전부 업식입니다. 싹 다 식정이라고. 그렇게 하면 모르는 우리는 또 그 끌려가서 마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나는 그 훤하고 툭 터져서 이렇게 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면 알 듯 모를 듯 난 말인지 내 말인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본인 각자가 번뇌식과 업식과 분별식, 식정이 뭔지를 스스로 이게 그거구나 알면서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사를 이렇게 넘어서는 겁니다. 생사해탈을 못합니다.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내 거 없어지는데 안타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군,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돼요. 해탈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뜬 구름이 없어지는 건 나하고 관계없죠. 내 거 아닌데. 그게 구름이 토끼가 되든 오리가 되든 길이 되든 뭔 상관이겠어요. 문제는 내가 쌓은 공덕이 내가 한 공부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허망하고 어떤 것이 싫다온가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이 되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